그러면은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다루면은 두 명의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이제 윤리 교과서에 주로 윤리 교과서나 윤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공 도덕 윤리에는 보통 두 명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뭐 근데 사실 그 소피스트는 이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피스트,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를 전공해서 공부하면 사실 소피스트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 둘로 나누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이 그래 많은데 제가 대충 이름만 대도 한 20명 훨씬 넘어가는 소피스트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 윤리교과서에는 이 두 명만 이야기하는가? 그 두 명은 이 둘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징. 자,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 소피스트가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 인식론에서 프로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인간이 만물척도다 하는 인간 만물척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는 뭐냐? 보면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입니다.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고, 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만물 척도설입니다. 자, 인간 만물 척도설하고 회의주의 둘 다 그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예, 상대주의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대주의 인식론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에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상대주의 인식론 혹은 상대주의라고 적으셔서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주의하고 회의주의하고 왜 같이 묶여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서양의 정통에서는요, 그 서양의 전통에서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어디 언제 어디서나 달라지지 않는 것이 절대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저마다 다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면 프로타고라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마다 저마다 자기가 참된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진리를 저마다 인식하고 있다 하면 프로타고라스. 진리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한테는 그것이 100% 진리기 때문에 100% 진리기 때문에 그 100% 진리 상대방하고 누가 더 진리다 덜 진리다가 없어요. 프로타고라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타고라스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에서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진리가 더 진리고 누구의 진리가 덜 진리가 아니면 당신이 선생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비판하거든요. 네가 더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프로타고라스의 생각,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저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개인이 저마다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를 이해하는데 기준은 주어는 인간인데 사실은 개인입니다. 뜻은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입니다. 개인이 만물의 척도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상대주의 윤리설 할 때 절대주의는 보편이라고 하면 상대주의는 뭐라고 했죠? 개체라고 했죠. 개체. 절대주의는 보편, 상대주의는 개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 개체가 바로 개인이죠. 인디비디움, 개체죠. 그렇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프로타고라스는 개인마다 저마다 진리의 기준이니까 상대주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윤리관인 거고, 절대주의적 윤리관인 거고, 지금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보시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하는 말이 보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개인에게는 뭐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건 개인이 처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개인이 처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그 윤리적 판단이 다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이 척도다에서 인간이라는 말은 개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그 우리는 쓰지만 이때 인간은 개인이라는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개인의 관점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악, 좋고 나쁨, 도덕과 가치의 기준입니다. 도덕과 가치의 기준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이 도덕과 가치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답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선에 의하면 그 선을 기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 명제가 있으면 그 도덕 명제를 기준으로 내가 따르면 선이고 안 따르면 악이잖아요. 그죠? 따르면 선이고 안 따르면 악인데 지금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그 플라톤, 칸트 이런 사람 뭡니까? 그 출제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플라톤, 칸트 뭐 이런 사람 출제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빈칸 같은 거 채워 넣을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뭐 이런 거는 출제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실 때 하는 게 칸트 이해할 때도 이거 연결이 되죠. 칸트는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의 명령의 형태로 도덕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피스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피스트는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그런 형태의 도덕 윤리는 없다. 그죠? 라고 보는 것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가치의 기준은 개인이라는 말은 개인은 자기 개인의 그 도덕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뭐 개인이 처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개인 진리와 가치는 저마다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있는 것. 진리라는 말은 진짜 있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어느 것이 진짜인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다. 그 존재의 문제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가. 그죠? 있음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없다의 문제, 진짜로 있는 게 무엇인가의 문제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문제는 진짜 가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의 문제나 좋고 나쁨의 문제는 전부 다 개인에게 의존되어 있지 이게 절대적 기준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주의죠. 진리도 상대주의고 윤리도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는 것도 상대주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것도 상대주의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인식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상대주의적이잖아요. 그죠? 상대주의적이잖아요. 그게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은 그 현대로 보면 실용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실용주의도 그렇죠. 진리라고 실용주의가 극단적인 실용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극단적 실용주의인데 그냥 실용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전공 도덕 윤리나 이런 시험에서는 아주 엄밀한 형태의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을 크게 이해하는 정도의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고 사람들이 각각의 철학자들의 명확한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뭐 실용주의는 이런 흐름이 있고 누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명하게 이 사람을 드러내주는 특징들 이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드러내주는 특징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이 다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고전에서 빈칸 채워 였는 문제 어렵게 보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난 곳에다가 빈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빈칸을 보면 빈칸은 전부 다 뚜렷하게 이 사람의 윤리관이 드러난 곳에다가 빈칸을 쳐놨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용주의의 큰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진짜로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용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피스트도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 진짜로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좋게 있는 것이 모두 나의 상황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주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소피스트,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와 실용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실용주의는 현대 윤리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상대주의 윤리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 그 선과 악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절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처지에 따라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논리적인 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로타고라스와 실용주의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죠? 자, 절대적 관점에서 진위보다 상대적 관점에서 실용성을 따진다는 점에서도 프로타고라스와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같은 흐름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진위의 문제는 실용주의와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에게서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처음부터 절대주의적인 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말하냐니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관점에서의 진위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적 관점에서의 진위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절대적 존재론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 오로지 상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 공간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실용적 관점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자 요것도 요 마지막에 두 줄 나온 부분도 종종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것도 뭐냐 해보면은 그러면은 사회의 도덕과 그러면은 프로타고라스는 개인 실용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좋은 것만 추구하고 더 나은 것만 추구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사회가 운영이 되겠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저렇게 저마다 자기 기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개인과 사회의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덕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의 도덕을 따르는 이유는 그것도 실용적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그걸 따르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관, 그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 보면 절대주의적이죠. 조선시대 성리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는 제일 절대주의적이죠. 왜냐면은 그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왕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해도 그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뭐 그런 절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주의적 관점. 그럼 거기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 왕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지 않아도 나는 왕을 따르고 국가를 따라야 되는데 그 프로타고라스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주의적 관점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프로타고라스는 이때까지 이렇게 정리했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저마다 진리의 주체다라는 것이고 저마다 개인은 서로 다른 그리고 개인과 개인끼리의 진리를 서로 더 좋은 게 있냐 없냐라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요것도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의 진리끼리 서로 더 좋은 진리를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진리 속에서는 자기가 진리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게 척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진리의 척도입니다. 내가 남의 진리와 나의 진리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자기 진리의 척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진리가 제일 좋아요. 남의 진리가 그 더 정답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의 진리가 제일 정답입니다. 서로 비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입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게 생기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게 생기면 제일 좋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 세계관이죠. 그렇지 않고 상대주의적 세계관이 된 것은, 상대주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한 것은 철저한 나에게선 진리입니다. 남이 아무리 진리 아니라고 그래도 내 인테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식한 나에게 진짜로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도덕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주의적 인식에서 상대주의적 윤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거 인식의 문제하고 윤리의 문제를 자꾸 연결시킨 이유가 결국은 진짜 좋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때 진짜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다루는 게 윤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저마다 다 다른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른 진짜. 그 진짜 중에서 자기 좋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상대주의 인식론에 근거해서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마디로 쉽게 저마다 다 자기 답 갖고 있고 그 답에 따라서 윤리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르기아스와의 차이는, 고르기아스는 자기 답도 없어요. 내가 이 진리를 인식 못해요.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나는 나의 진리를 인식해요. 나는 나의 진리를 인식해요. 그죠? 고르기아스는 나는 나의 진리 자체를 인식 못해요. 이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마다 다. 10명이면 10명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참 10개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르기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는데 10명이 저마다 다른 진리를 갖고 있다 하면 프로타고라스고, 진리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진리 자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회의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새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게 새가 노래하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식 바깥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영혼 외부가 있고 우리가 영혼 안이 있고 영혼 밖이 있으면 영혼 밖의 것을 영혼 안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서양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를, 진리라는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진짜를 인식했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를 인식했다는 말인데, 고르기아스는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존재한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한다고 해도 전달할 수 없다. 자,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의식 밖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고, 그것을 인식한다 해도 우리의 인식은 감각인식 틀 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각되어지는 것만 인식되어지지 감각 못 되는 건 인식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감각한 것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고르기아스를 딱 정리하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그냥 쉽게 정리하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고르기아스는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된다. 그 말은 다르게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그죠?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저마다 다 다른 형태의 진리, 저마다 다른 개인이 저마다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는 진리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를 우린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러면 서양에서 회의주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 회의주의입니다.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면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회의주의 역사가 이후로도 계속 회의주의가 등장하는데요. 회의주의라는 말은 다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회의주의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인식할 수 없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회의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이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보잘것없이 보이고 신미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연민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말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는 말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것이 두려움을 멈추게도 만들고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데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에 대한 칭송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고르기아스가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말 속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구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관 속에 구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관의 생각 속에 구속되어 있지 주관 바깥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내 인식 주관의 외부의 것을 인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왜곡되어진 인식 속에서 그 만들어진 말 속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요를 정리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요? 진리가 많다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많다. 다수의 진리가 있다. 프로타고라스. 진리를 모른다 하면 고르기아스. 그죠? 그러니까 그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타고라스.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 하면 고르기아스. 그죠?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주의에 따르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상대주의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은 달라진다? 자, 누굽니까? 상대주의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진다. 프로타고라스. 그렇죠.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틀 속에서 상대주의적 윤리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선과 악의 그 윤리관 자체도 상대주의적인 윤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뭐냐? 이건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묶어서 프로타고라스라고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면 회의주의죠. 회의주의에 따르면 무엇이 절대적 선이고 악인지 알 수 없다? 이거는 뭐라고요? 고르기아스. 그죠? 고르기아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위에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 만물, 척도론과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프로타고라스의 특징을 둘로 정리해 볼 수 있고 밑에는 고르기아스입니다. 고르기아스. 그래서 이 둘을 제가 왜 소피스트들이 그래 많은데 이 둘로 그 한국 윤리 교과서에서는 이 둘로 정리했냐 하면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로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확 정리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이 둘로 특징적인 그 비교군이 확실한 이 둘로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선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선악이 기준이 다르다. 프로타고라스. 선악을 알 수 없다. 진짜 선, 진짜 악을 알 수 없다. 고르기아스. 선악의 기준이 다르다. 프로타고라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그 옛날에 제가 막 이렇게 저는 뭐 옛날에 그 국민윤리 배웠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 소피스트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소피스트의 긍정적인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요즘은 현대에서는 뭐가 등장하면 저마다 다른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적인 윤리관을 거의 유일한 정답으로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윤리 기준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관습주의, 관례주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 다른 윤리나 서로 다른 관습, 관례를 인정하는, 그죠? 그래서 어느 윤리가 더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도덕 관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피스트의 생각이 아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요 밑에 있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특징, 어떤 윤리 사상에 대한 확고한 특징,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그 내가 틀려도 왜 틀렸는지 확실히 파악이 되는데 어설프게 너무 많은 분량을 암기만 하고 있으면 이해를 하거나 특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틀려도 나중에 기출 풀이하면 자기 왜 틀렸는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